자, 오늘 최아리 첨삭위원님, 최아리 기상캐스터님의 인사말 자기소개 먼저 아, 듣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MBC 뉴스데스크에서 매일 저녁 8시쯤 날씨를 전하고 있는 최아리 기상캐스터고요. 연설대전에 그동안 첨삭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청소년 성문화라는 특정 주제가 있는 또 연설대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신 만큼 조금 더 준비한 말과 어떤 글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들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아센터의 정수연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 간단히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하센터 포괄적 성교육팀의 정수현이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내용들 더도 잘 듣고, 더 완성도 있는 연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소년들이 준비한 연설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첨삭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우리 박범수 학생. 박범수 씨는 지난번에 1차 때 들어왔었지 않죠? 1차 때 원래 들어온다고 했다가 못 들어왔죠. 네, 음소거 키시고 그 준비한 원고 뭐 쓰신 만큼 뭐 다 못 써도 상관없어요. 한 달락만 써도 되고. 자, 준비한 원고 쓰신 만큼만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초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원고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다라는 편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왜 남자는 군대에 꼭 가야 되고 여자는 안 가도 되나요? 아무리 남자가 몸 구조상 강하다고 쳐도 여자한테는 선택권을 주고 남자한테는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갈 생각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여자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선생님이 무조건 남자가 강하다며 저한테 먼저 사과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여자를 약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이 되고 세상이 남자 여자를 똑같이 인간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의 아주 짧은 미니 연설인데 뭐 시작이니까 괜찮아요.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 되겠죠. 자, 우리 들으신 분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박소연 씨. 박소연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네, 코멘트 해주세요. 박소연 씨. 네, 음소거 키시고. 음, 일단 뭐 자기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점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근데 그 경험에서 좀 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더 덧붙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현수 씨. 이현수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타당한 근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이게 처음에 자기소개 같은 거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 들었나 싶은데 좀 느껴요. 네, 자기소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정수현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키세요. 정수현 선생님 음소거부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어, 주제가 좀 그래도 명확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발음이나 이렇게 또랑또랑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청중을 좀 잘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군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일상의 그런 사례들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여성에게 사실 주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더 같이 들어가서 과연 정말 성평등한 사회에 한국 사회가 지금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최아리 캐스터님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일단은 잘 들었고요. 편견이라고 딱 주제가 명확해서 저도 좋았는데 이 편견을 방금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사례도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가 여자가 아니라 같은 성을 가진 남자친구와 싸웠더라면 어떤 잣대가 됐어야 한다라고 자기의 생각이 조금 더 하나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 동기나 어떤 이렇게 연설의 주제까지 끌고 되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이거를 좀 더 어떤 일을 당했고 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사과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꼈고 근데 이러한 사례가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례도 있다. 그래서 나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좀 우리의 이야기로 좀 더 이렇게 더 이야기에 살을 붙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좋습니다. 박범수 씨 이번에 처음 연설하신 거잖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 이 1분 정도의 짧은 그 미니 연설이지만 그 주장의 요지는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어떻게 살을 붙여서 이제 키워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간단한 자기소개 좀 넣어주시고, 예를 들면 뭐 어느 학교 몇 학년, 굳이 그런 게 뭐 호구조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일반적인 자기소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연설문의 주제를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다 라는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도입부의 주제를 밝힌 건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왜 군대를 가야 됩니까? 라는 이제 그 얘기로 끌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친구랑 그 싸운 얘기를 했는데 뭐 여자친구랑 싸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친구라고 하면 애인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우리 박범수 씨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뭐 초등학생이어도 애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유머 포인트가 되는 거야. 개그 포인트가 되는 거야.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인데 여자인 친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답게 유머러스하게 그런 상황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강해 보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 여자 친구들이 훨씬 더 발육이 빨라요. 그 나이 또래에는 여자애들이 훨씬 더 강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키도 더 크고 달리기도 더 잘하고 실제로 싸우면 여자애들이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이 때에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를 설명해 주라 이거지. 그런 거를. 그런데도 선생님은 왜 남자는 강하니까 남자가 양보하라고 하는 거냐. 남자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 초등학생으로서 지금 그 나이 때에 느낄 만한 불합리함, 그 나이 때에 느낄 만한 어떤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나의 삶과 안 맞는 거야. 아니 나는 그렇지가 나는 강하지가 않은데 나보다 훨씬 여자애들이 강해 보이는데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뭐 이렇게 달리기도 잘하고 그런데 왜 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다고 내가 더 강하다고 하면서 나보고 양보하라고 하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느냐. 나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한테 커서 군대도 가라고 한다. 근데 나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쟤들은 군대도 안 가는데 왜 나는 또 군대를 가란 말이냐. 그런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답답하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으로서 할 만한 생각인 거예요. 초등학생으로서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삶에서 직접 마주치는 그런 부당함, 불합리함인 거지. 그게 사실은 꽤 오래 가거든요. 그 이제 중학교 한 고학년쯤 돼야 남자들이 발육도 이제 키도 커지고 힘도 뭐 근육도 붙고 이러면서 여자들과 체력 차이가 확 나는데 사실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잘 그런 성역할 고정관념이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재밌는 어떤 연설의 소재가 될 수 있고 그걸 본인의 어떤 생활 밀착형 스토리로 잘 풀어내면 굉장히 좋은 연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연설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무기예요. 왜냐면 귀여움의 무기야. 귀엽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이 캐릭터로서.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우영우 드라마도 끝났지만 우영우 캐릭터 되게 귀엽잖아요. 귀엽다는 게 사실은 많은 걸 상쇄시켜 주거든. 논리적인 약점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도 귀여움으로 이겨내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살려서 박범수 씨만이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여자의 입장에서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반론 수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아까 정수현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성은 또 여성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고충이 있다는 거지. 그 나이 또래 여학생으로서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고충이 여성들에게도 있고, 박범수 씨가 아씨 나중에 내가 군대 가야 되는데 나는 뭐 별로 강하지도 않은데 내가 왜 군대 가야 돼? 라고 느끼는 것과 똑같이 여성들은 나중에 나 커서 애 낳아야 될 텐데 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이렇게 가사노동이나 이런 걸 뭐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요즘은 여자들이 안 하지만 다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많이 다가왔을 때 그로 인해 느끼게 될 되게 불합리함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지금부터 생각하는 그 나이 또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분짜리 연설을 5분까지 늘리려면 뭐 5분까지 꼭 다 할 필요는 없어. 5분 이내로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분량을 늘리려면 그런 어떤 여학생의 그 나이 또래 여학생의 입장에서의 반론 수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박범수 씨의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아 제가 남자 입장만 얘기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다 각자 자기의 어떤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정말 성적으로 평등한 그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애구나라고 청중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설문을 구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처음이니까 대략적인 어떤 요지만 발표를 하신 거고 다음번에 3차, 4차 첨삭하실 때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분량을 붙여서 한 3분 정도까지 분량을 불려봐요. 지금 1분이니까 한 3분 정도까지 불려서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박범수 씨 첨삭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 박소연 씨. 박소연 씨 음소거 키시고 준비한 원고 그냥 읽어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제가 원래 팀으로 나오거든요. 얘기 근데, 들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한 명은 지금 코로나에 걸렸고 저희가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원고를 작성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어느 방향으로 작성할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회에 있는 성차별과 그로 인해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성평등을 연설할 거고 이제 왜 이걸 정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이제 처음에 이 페미니즘이란 걸 접했을 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뭐 되게 인터넷이 요즘 아무래도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성차별적인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고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거 나 성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성차별이 있다고 느꼈고 그 성차별이 이제 점점 커가서 이제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 될 때까지 많이 이제 성차별을 받고 경험하면서 그 성차별이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뭐 여자애는 어떻게 행동해라 뭐 제 친구가 머리를 숏컷으로 잘랐는데 무슨 남자애처럼 머리를 잘랐냐 아니면 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할머니께서 제 친구한테 뭐 남자애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네 뭐 이런 식의 말을 되게 많이 들은 걸 본 적이 있어서 이런 성차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인지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성차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고 또 성평등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성차별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연설을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략적인 뭐 방향은 알겠고 아직 연설문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요거는 선생님들 위주로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우리 정수현 선생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우리 박소연 씨 팀 어떤 식으로 연설문을 쓰는 게 좋을까요? 좀 조언을 해주세요. 일단은 내용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연설문을 구성할 때 조금 생생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박소연 님이랑 같이 이렇게 연설을 하시게 되는
분이랑 어떤 상황에서 이게 성차별인지 몰랐는데 인지하게 됐는지 그 상황적인 내용들이랑 그리고 그것들이 인지하게 돼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들이 조금 어떤 지원들이 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어떤 이 경험하신 그런 생생한 그런 순간들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좀 우리가 성평등하게 나가려면 이런 것들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조금 한 흐름으로 담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아리 캐스터님 음소거 키시고 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나서부터 혹시 나 이거 차별인가? 라는 어떤 자기 인식이 시작이 된 게 첫 번째 동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옳음은 무엇인가? 생각보다 부당한 사례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연설대전에서는 그 사례들을 좀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또 어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평등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좀 생각해서 그거 큰 틀을 그러니까 한 2가지 정도 주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페미니즘의 구성을 할 때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내가 자기 인식이 먼저 첫 번째로 시작됐다라는 어떤 동기를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자료 조사를 많이 해봐야겠죠. 이거 그 성교육문화센터 들어가니까 뭐 언론 자료실 그리고 교육 자료실에서 되게 많더라고. 유튜브 영상도 많고 기사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인용을 해서 자기 사례와 자기 생각을 좀 뒷받침할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연산물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정확히 어떤 사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친구가 명확하게 말을 안 해줘서 사실은 어디까지 코멘트를 해도 될지 저도 좀 그렇지만 큰 틀은 그렇게 3개 딱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동기,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근데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가서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 내가 받았던 교육은 이런 건데 이 교육이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해줘도 되고 좀 조사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저도 일단 처음에 궁금한 점은 그럼 발표는 누가 할 건가? 지금 박소연 팀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박소연 씨하고 또 한 명이 있을 텐데 뭐 2명이겠죠. 그럼 무대 위에는 누가 올라갈 건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 아니면 둘이 다 올라갈 건가? 둘이 올라가서 만담식으로 해? 그것도 나쁘지. 둘이 꽁트 하듯이 둘이서 주고받으면서 뭐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재밌게 할 수 있으면 둘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둘이 원골 쓰되 올라가는 게 연설을 혼자 해도 되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약간 좀 둘이 올라가서 서로 사례를 주고받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를테면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이게 성차별이냐라고 느꼈던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성차별인가? 저는 몰라. 뭐 그런 상황들을 둘이 꽁트 형식으로 뭐 무대 위에서 재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연설을 뭐 이렇게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뭐 방법은 둘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그리고 전달력의 문제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 연설의 주제가 사회적 성차별과 지향해야 할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그냥 이 연설대회 전체의 주제예요. 이 연설대회 전체가 성문화 연설대전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 성차별과 지향해야 할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연설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아센터라는 기관의 설립 목적 자체가 그거고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주제고 이 대회에 참가한 이상 너무나 당연한 주제고 너무나 포괄적이고 누구나 다 사실은 이틀 안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참가자들도 다 그 주제인 거야. 그러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범수 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느끼는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뭐 요건 거고. 그럼 박소연 씨 팀은 도대체 그 안에서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알겠어.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주제를 더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연설이 딱 끝났을 때 쟤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라는 게 청중들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는다는 거지. 근데 지금 박소연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페미니즘에 관해서 알게 됐고 페미니즘에 관해서 알고 나니까 그전엔 성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많은 어떤 일상적인 체험들이 성차별이었네? 성차별이네? 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꽤 많은 경험이 축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 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자나 여자에 대한 어떤 그 기대되는 태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이제 성차별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오케이, 좋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포인트를 연설의 주제로 삼아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 성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라는 게 목적이라면 좋긴 한데 너무 넓은 주제인 거죠. 그럼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한 발짝 들어가서 지금 현재 박소연 씨 입장에서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이게 뭐 교육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인식의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건지, 그거를 같이 참여하기로 한 그 팀원하고 같이 한번 깊이 토론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대회에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 우리가 겪은 불합리한 어떤 성차별 중에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뭘까? 학창 시절의 문제일까? 아니면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일까? 뭐 교육의 문제일까? 아니면 가족교육의 가정에서의 문제일까? 아니면 남자친구와의 관계일까? 무슨 애인 간의 관계일까?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 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걸 더 깊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연설문을 써봐라 라는 거죠.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누구나, 박소연 씨가 아니어도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일반적인 어떤 공통 체험들이고, 거기서 박소연 씨만의 스토리를 이제 발굴해내야 되는 거죠. 박소연 씨와 그 친구의 스토리를. 그러면 그쪽으로 좀 더 연설문을 디벨롭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첨삭 때 가져오시면, 그리고 이왕이면 팀원이 같이 들어오면, 뭐 코로나여도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잖아요.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인데. 물론 이제 몸이 좀 나아야 되겠죠. 너무 아프면 못하겠지만. 들어와서 한번 같이 어떻게 할지도 한번 짜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첨삭을 한번 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현수 씨. 이현수 씨 음소거 키시고, 다음 이현수 씨 첨삭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자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학생 이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일상에서 생기는 성에 대한 편견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 유튜브를 보시나요?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여러 세대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세대가 보고 있기에 성차별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편견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제가 학원을 가기 전 평화롭게 유튜브 영상을 짧게 편집한 쇼츠라는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유튜브는 아이들과 성인들, 여성과 남성들이 자주 싸우기에 오늘도 또 싸우나 보네 하며 댓글창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이들도 보는 쇼츠에 야한 영상들로 들어가는 링크가 뿌려져 있고 언니 예뻐요 하는 댓글에는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며 몸이나 팔찌 등과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싸움이 많지만 그 유튜버는 제가 워낙 좋아하던 유튜버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저를 비롯해 많은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이상한 영상에 나오는 링크에 들어가거나 부정적인 댓글에 뭐라고 하면 부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 그 댓글을 비난하니 계속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댓글이나 긍정적인 댓글이나 어떤 댓글이든 비난을 하면은 게이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좋은 인식이 있진 않지만 그냥 이상한 사람들을 통틀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듯이 이 유튜버의 영상은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문제는 아이들도 이런 댓글들 때문에 동성애 나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아직 어리다면 이해해주거나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무작정 거부만 하게 되니 사회에서의 동성애자들의 인식만 더 나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세상은 다음 세대 때 이런 고정관념이 깨져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하면 더하지 깨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정관념이 깨져 있을까요? 저의 의견은 이런 사상을 바꾸려면 굉장히 큰 힘이 들고 수업이나 강요를 한다고 고쳐지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아이들에게만 성교육을 시키지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는 성교육을 다시 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교육은 이미 사람들의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부터가 아닌 어른들부터 차례대로 성차별과 성문화 등을 다시 배워야 가만히 두어서 여성들과 남성들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들이, 아이들과 성인들이 서로 차별하는 세상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차초에 다니는 5학년 이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5분이니까 3분 정도 걸렸네요. 우리 이다경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자, 이다경 씨 음소거 키시고, 네, 본인이요, 본인. 네. 제가요? 네,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 그 되게 이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나도 그런데라는 생각을 많이 느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것 네. 네, 그다음에 김다희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김다희 씨, 네. 조금만 화면 좀 밑으로 내려서 얼굴 좀 나오게. 이번에도 그렇게 태블릿 PC 문제인가?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주제 선정도 좋았고 이에 대한 문제 인식도 좋았습니다. 개선점은 선생님들한테 넘길게요. 네, 정수현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시죠. 일단은 내용 준비를 엄청 열심히 자료 조사도 하시고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문제 의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쭉 정리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주제가 지금 한 2개, 3개로 갈리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크게 하나는 온라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뭐 댓글로 뭐 어떤 성별 간 갈등이 있는 지점들, 그리고 그걸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갈등들이 계속 노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들, 그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양상되고 있는 지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른들부터 사실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3가지 주제로 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이라는 이 10대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의 어떤 현상들로 주제를 끄집어낸 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온라인 문화들이 조금 더 잘 다뤄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나라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뭐 성교육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라는 말은 사실은 좀 너무 주관적인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표현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최아리 캐스터님 코멘트 해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네. 일단은 너무 준비를 잘 해줘서 잘 들었고요. 초반에는 이야기가 되게 좀 집중이 잘 됐어요. 그래서 끄덕끄덕하면서 이 친구가 유튜브에 있는 댓글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은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거로 인해서 피로감을 얻었다. 그런 것을 호소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맥락상 뭔가 갑자기 동성애로 점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뭐 찬성인지 뭐 반대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누그러져야 한다든지, 아니면 왜 갑자기 동성애로 가는지 그래서 설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청소년 문화를 좀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러니까 이것을 청소년이 생각하는 뭐 올바른 성문화 중에 한 맥락 카테고리로 동성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크게 2가지. 사실 크게 뭐 지적할 건 없고요. 너무 좋고,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인식까지 가게 된 그 맥락상의 근거를 좀 하나 더 넣어주고, 결론을 하나로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주제가 다양해서 열린 결말로 이게 보다 분위기가 좀 누그러져야 한다라든지,
뭐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어떠야 된다. 찾아보니까 뭐 국가마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 가나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로 인해서 징역형을 받는데요. 뭐 그런 여러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고 좋고 결론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하나로 함축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현수 씨, 지난번 1차 때랑 비교해서 확실히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첨삭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연설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연수 씨처럼 자주 좀 들어와서 첨삭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이 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일상에서 생기는 성에 대한 편견에 놀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입부에는 이왕이면 주장이 나오는 게 좋아요, 주장이. 연설은 설득하는 말하기라 그랬잖아요. 연설은 상대를 설득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의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연설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놀라서 연설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연설을 한다. 이 대회에 나왔다. 라고 해서 이제 명확하게 자기 메시지, 예, 뭐 놀랬다는 게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특히 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연설을 하려고 한다라고 명확하게 주제를 앞에 세워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아까 나왔던 그런 코멘트들처럼 약간 좀 뭐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혼란스럽다 이런 코멘트들이 좀 줄어들겠죠. 사실은 내용을 보면 주요 소재는 인터넷 유튜버 댓글이죠.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유튜버가 누군지도 밝힐 수 있어요, 혹시? 그 유튜버? 뭐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뭐든 간에 그러면은 그 유튜버가 대략 어떤 성격의 유튜브인지. 근데 거기에서 평소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어느 순간 댓글을 보니까 어떤 특정 성별, 특히 동성애자, 또 소수자죠. 우리 사회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뭐 게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퀄 이상한 사람, 으로 이제 치부하는 그런 댓글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엔 그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게 들어가야 돼.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문제다라고 그냥 욕하는 게 아니고 왜 문제인지를 논리적으로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게끔 좀 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동성애라 하면 그냥 법적 그 개념적 정의가 이런 거 국어사전을 보면 이런 정의고 이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뜻은 아닌 거죠. 그냥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어떤 소수자들인 거고 좀 특이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그런 어떤 희화나 비난의 대상이 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원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맥락과 관계없이 그냥 댓글에서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청소년도 있지만 성인들도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런 성인들의 댓글이 또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뭐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 뒷부분에 뭐가 나오면 성인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걸로 이제 그 주장을 펼칩니다. 성인에 대한 성교육. 뭐 되게 청소년이 오히려 성인에 대한 성교육을 주장하니까 참신하고 재밌긴 해요. 그런데 성인에 대해서 성인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또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결국 청소년들도 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성인에 대한 성교육을 주장하는 게 뭐 조금 나간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성교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성인은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되나? 일단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는 성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인들도 성교육을 받습니다. 왜냐면 성인지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직원들한테 성교육을 시켜요. 그게 법으로 강제가 돼 있어서 저도 1년에 뭐 몇 시간씩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막 그 성교육 영상 보게 하거든요. 회사원들은. 뭐 대기업이나 뭐 일반 몇 명 이상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게끔 법으로 강제되고 있어서 성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여간 뭐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하시고 이 연설의 초점을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성인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둘 것인지 이럴 때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러면서 성인들부터 먼저 깨우쳐야 된다. 우리 청소년도 성교육 받고 있지만 성인들도 성교육 받아야 되는데 성인들에 대한 성교육을 보면 학원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더 파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디에 초점을 둘지를 좀 더 잘 생각을 해가지고 연설문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쓰게 되었다. 쓴다는 건 여러분이 쓸 때는 쓰지만 실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중들은 말로 듣는 거니까 이렇게 연설문 쓰게 됐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런 말을 하게 됐다. 이런 연설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 말로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청중의 입장에서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조금 더 수정해서 다음번 첨삭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우리 김다희 씨. 자, 김다희 씨 음소거 키시고 본인이 준비한 원고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이니까 부담 갖죠. 그리고 이제 왜냐면 표정이나 이런 것도 다 첨삭 대상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얼굴 보이기 싫으니까 눈만 이렇게 하고 비디오 끄고 다 이해하는데 평소엔 그래도 돼요. 근데 지금은 첨삭이잖아. 여러분 연설을 첨삭해주기 위한 과정이니까 카메라를 좀 밑으로 이렇게 뭘로 하는 거야? 핸드폰이야? 노트북이야? 어쨌든 제가 노트북이긴 한데 어. 지금 내리면 원고를 볼 수가 없어서요. 다음에는 원고를 좀 출력을 해가지고 따로 놓고 하시던가 뭐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표정이나 이런 것도 다 왜냐면 최아리 기상캐님 선생님이 들어와 계신 이유가 여러분의 발음 발성이나 제스처나 표정이나 그런 스피치로서의 모습을 다 종합적으로 첨삭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내용만 얘기하면 좀 오히려 아까우니까 어쨌든 다음에는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일단 그러면 원고 그냥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의 장기에 대해 함구하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화할 이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다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성의학과, 즉 산부인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성의학과의 다양한 진료 항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당연한 소리지만 여성의학과는 임신과 출산을 목적으로만 진료하는 과가 아닙니다. 여성의 내외 생식기에 생긴 질병, 심각한 정혈통 등의 다양한 이유로 내원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여성의학과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저는 여성의학과에 가본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정혈통이 꽤나 심한 편인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여성의학과에 다녀온 친구들의 경험담과 사회적 시선을 돌아보니 왠지 내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달까요? 편견적인 사회 인식도 문제지만 여성의학의 발전 미비와 여전히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몸으로만 치부하는 태도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 여성의학과에서는 질 초음파와 내진 등 여성의 질에 삽입하여 진단을 내리는 진료법이 필수적인데 성경험적 전인 여성들에게는 질 초음파를 학문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병원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앞선 사례는 많이 감소하여 질 초음파를 시행하는 병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보호자 서명을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 병원도 증가하였지요. 내 몸에 대해 왜 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성의학의 발전 미비 또한 여성의학 접근에 장애가 됩니다. 정혈통은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지부진한 연구로 여성들은 병원에 내원하더라도 원인 불명, 스트레스, 불규칙적 생활과 같은 명확하지 못한 진단을 받습니다. 또 여성의 정상적인 정혈 주기는 21일에서 35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35일이 넘는 여성이라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성의학이 얼마나 명확성을 가지지 못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몸에 대해 함구하는 문제는 우리 성교육에서도 나타납니다. 공교육기관의 성교육은 정혈 주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피임법은 무엇인지 알려주기보다 오로지 성범죄 예방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은 여성 클리닉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숭고하게만 표현되었던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현실을 깨달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의 의무는 공교육기관에 있습니다. 정작 저는 제 정혈 주기가 너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 교육은 성폭력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 청소년은 그리고 모든 청소년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장기에 대해 함구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6분에서 40, 한 4분 정도 소요가 됐네요. 자, 우리 이현수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거 글을 쓴 소재가 되게 참신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단점은 말하지 않는.
단점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박소연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박소연 씨, 네, 잠깐 자리 비우셨나 봅니다. 그러면 이다경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정말 저희가 배워야 할 성교육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해서 좋았고요. 근데 근데 여자에게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남자의 경우는 뭐 비뇨기과를 가던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우리 정수현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주제나 이런 다루고 계시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최근에 조금 많이 이슈가 되는 지점들이라서 주제 선정은 되게 참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대중들이 같이 듣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단어 예시로 조금 설득력을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산부인과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성의학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들이 있잖아요. 여성의 몸을 임신을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는 차원에서,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질이나 자궁에 어떤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예시로 설득력을 좀 높인다던가, 그런 여성의학과를 갔을 때 친구들이 어떤 얘기들을 들었는지, 어떤 사회적인 시선들이 있는지, 그런 예시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내용이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정혈, 이제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조금 더 그래도 대중적으로 뭐 월경혈이라던가 이제 이런 단어들로 조금 쓰면 다른 우리 듣는 분들도 조금 더 쉽게 이 연설을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아리 캐스터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설을 하려면 머릿속에 내용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눈만 보고 들은 게 저도 조금 아쉬웠고, 크게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많이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시작과 끝에 좋게 마무리 지은 건 괜찮았거든요. 뭐 우리의 몸 장기를 함구하지 마세요라고 한 건 좋았는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함구를 한다기에는 이미 많은 정보를 꽤나 뭐 여성의학, 질 초음파에 대해서 자세히 막 자기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연설자가.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원하는 어떤 성교육, 그리고 학교 성교육에 대한 어떤 불만들, 그 학교 성교육이 성폭력 예방만이 성교육이 아닌 어떤 성교육에 대한 범위를 더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초반에 그 여성의학, 뭐 산부인과 이런 얘기 조금만 줄이고 뒷부분에 아무래도 우리 친구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처음에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건 내가 겪었던 경험을 먼저 좀 길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주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부분에 이제는 좀 스피치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음가가 다 비슷해요. 말의 음가가 분명히 말의 내용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 비슷하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는데 너무 포즈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하고,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 있으니까 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묻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을 좀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마찬가지고 김다희 씨 연설은 굉장히 그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되게 전문적인 연설이에요. 그래서 또 내용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제 그거를 뭔가 이렇게 그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문적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의 장기에 대해 함구하지 마라. 장기, 함구, 일단 이런 말 자체가 다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설은 어쨌든 말로 구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쉽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설명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일상적인 언어들이 오염돼 있어서 일상적인 언어들이 이미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은 거라면 그 이유도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리란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생리라고 안 하고 정혈이라고 썼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산부인과라고 안 하고 여성의학과라고 쓸 때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럼 왜 나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이 표현을 쓰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걸 다 알아. 하지만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쓰는 데에는 이게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한번 간단히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해야 아, 저 친구가 청중들을 배려하면서 말하고 있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전문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청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청중들에게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연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미 한번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걸러진 표현을 쓰는 건 좋지만 그 표현이 일반적인 청중들의 어떤 상식과 조금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진도가 더 나가 있는 표현이라면 그거를 좀 친절하게 이러이러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뭐 모를 수 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표현 때문에 이런 게 쓰는 게 맞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성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왜냐면 여성의 몸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하고 또 사실은 평생에 걸쳐 딱 아이를 낳는 순간뿐만 아니라 출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평생 출산 안 하고 사는 여성들도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 평생에 걸쳐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성의학과라든가 그런 어떤 병원의 의료적 도움을 평생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살다 보면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시달리게 되고 젊은 나이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성교육에 일부러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일방적으로 여성 청중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이 아니라면 아까 이다경 씨나 정수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청중을 대상으로 한 그런 배려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성 청중도 비뇨기과라든가 뭐 여러 남성들이 가야 되는 또 성적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성교육 과정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없이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예를 들면 여성의 성 하면 뭐 이렇게 남자는 그냥 무조건 힘이 세고 뭐 아까 그 박범수 씨 연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냥 어떤 성 능력이 어떤 강한 마초적이고 뭐 이렇게 그런 뭐 카사노버적이고 뭐 그런 능력만을 이렇게 무슨 성에 초점을 둔다든가 또 여성은 또 다른 편으로 또 뭐 섹시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고정된 성관념을 벗어난 어떤 건강의 관점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 남녀 모두 공이. 이렇게 얘기해야 사실은 성교육이 커리큘럼을 바꾸는데 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결과는 결국 이렇게 연설의 목적은 행동의 변화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바꾸는 게 연설의 목적이니까 내가 안에 지식을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연설을 한다면 이제 그런 어떤 내 연설을 듣고 청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특정 성만이 아니라 모든 성의 어떤 청중들을 대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연설문을 조금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설 되게 좋아요. 지금 연설도 굉장히 좋지만 아까 말한 부분들을 조금씩만 이렇게 첨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외워서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예선 때나 본선 때 여러분이 연설을 할 때는 외워서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얼굴이 다 드러나게 그 카메라 위치도 좀 조정해 주시고 연설문 보고 읽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한번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봅시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내용 되게 좋았습니다. 자, 이다경 씨. 자, 이다경 씨 음성을 키시고 자, 준비한 연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직 제가 이거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대본을 다 쓰지는 못했는데 어떤 네. 주제로 제가 할 것이냐면 요즘 미디어가 많이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성지식이나 아니면 너무 한 일부분만 보고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약간 알고리즘 같은 거는 본인이 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로 이제 추천 영상들이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분의 의견만 이렇게 쫘르륵 된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하센터 SNS를 봤는데 거기 어떤 한 게시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설을 써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장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뭐 네.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뭐 비판하는 연설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내가 본 것들을 다라고 보는 이런 모습들을 예를 들어 막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요즘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연설문이 이번에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 네. 위주로 코멘트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정수현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자, 이런 문제의식이라면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여기 아까 뭐 최아리 선생님도 그렇고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미디어에서 본인이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어떤 알고리즘에 나는 되게 이런 게 많이 뜨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게 됐고 근데 실제로 내가 정말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런 게 내가 그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정보가 사실이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오해들을 풀게 됐었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이라던가 이런 경험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좀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조사도 좀 많이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최아리 캐스터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습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성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실은 연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냥 연설도 그러니까 연설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정돈돼서 말을 해야 되고 그럴듯한 막 어휘를 구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친구가 생각한 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제도 지금 말로 꺼내지 못하는 거지 아마 혼잣말 한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이후로 너도 발언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갖고 긴장을 좀 풀고 이것조차 연설에 또 연습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요. 이거는 제가 방송 이제 저도 준비생일 때 많이 한 건데 이렇게 녹음기를 켜고요.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연습해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발음 연습하고 스피치 연습한다고 했을 때 길 가는 간판들 가지고 이제 뭐 키워드 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화장품이 앞에 있으면 화장품하고 관련된 말을 내 스토리를 뭐가 풀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제 말을 만들어 봤거든요. 아마 친구는 기자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충분히 내용은 잘 다듬어 주실 것 같아요. 또 첨삭을 열심히 받고 하다 보면. 근데 일단은 그것보다 더 크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는 연설에 대한 편견을 좀 내려놓고 진짜 한번 해봐야 녹음 켜놓고 내가 아까 전에 첨삭 받을 때 무슨 말하고 싶었지? 이거 끝나고 나서도 켜보고 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 중얼중얼 혼잣말하듯이 한번 해보고 아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이런 거구나라고 좀 깨닫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용은 다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달경 씨 고생하셨고 말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편하게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대회는 뭐 그러라고 하는 대회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상으로 경험한 선입견 다 좋은데 하여간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입부에 주제 빵 하고 던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한민국 미디어 뭐 이게 최선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직접 봤던 눈으로 봤던 미디어상에 등장한 어떤 잘못된 편견이나 뭐 이런 사례, 선입견, 또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경험, 가급적 직접 경험이면 더 좋죠. 그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로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듯이 야, 너 이거 봤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본인이 느낀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로 풀어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설문이 잡혀 나갑니다. 풀려 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이 더 필요한데 지금 다경 씨는 오리엔테이션을 안 듣고 지금 첨삭을 처음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 강의를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강의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다시 보시고 그리고 연설문을 쓸 때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문장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다음번에 들어오실 땐 한 단락도 좋아요. 다 안 써도 괜찮아. 도입부 딱 한 단락만 써도 좋으니까 일단 연설문을 써 가지고 그걸 갖고 첨삭을 하면 첨삭의 어떤 속도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차분하게 한번 해보세요.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첨삭은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원래 들어오시기로 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첨삭 처음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소개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박범수 씨부터 엄소거 키고 소감. 오늘 첨삭 참여하신 소감 어땠습니까?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맨 먼저 하게 돼서 항상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서 좀 부담감이 좀 덜어졌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박도현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연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방향이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참석을 통해서 좀 연설해야 되는 그런 대본에 대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서 좋았고 원래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 한번 다시 이제 써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도 떨리긴 떨리지만 1차 첨삭 때보다는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네. 김다희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첨삭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기회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다경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학교 밖 청소년이어서 사실 이런 기회를 제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 기회를 얻게 돼서 되게 좋고요. 또 다른 친구들의 이 성에 대한 생각, 의견 이런 거 많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정수연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연설대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연설까지 이제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남은 한 달 준비 잘 하셔서, 되게 풍성하고 의미 있는 청소년들의 이런 성문화 이야기가, 서울시나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캐스터님 네,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주말 오후에 다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2차였잖아요.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연설에 대한 감을 익혔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시간이 유익했다고. 시간 내려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딱 5분만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오늘 들었던 피드백들 몇 가지 써서 기억해서 꼭 여러분의 다음 연설문 이제 첨삭 때 또 이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부끄럽겠지만
듣는 사람은 처음이고 그 이야기에 그 말에 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고 좀 더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아리 캐스터님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 평일 저녁에 한번 챙겨보시면 주중이죠? 주중에 매일 나오십니다. 요즘 특히 최근에 폭우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는데 오늘 주말에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첨삭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이게 최소 2회 첨삭이라고 써놨지만 2회는 정말 최소한이에요. 이건 바다 익선입니다. 우리가 총 7번 오프라인까지 해서 7번 첨삭을 하잖아요. 첨삭을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좋아지게 돼 있어. 연설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굉장히 그 귀한 또 스피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시간 내신 만큼 여러분한테 더 많이 돌아가는 그런 첨삭 과정이 될 거라는 거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끝낼게요. 화면 좀 잠깐 봐주세요. 자, 화면 봐주시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잘 됐는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다음 주에 또 봐요. 계세요. 화이팅!